번째 과목 기계위험 방지 기술 41번 문제입니다. 자, 네. 50rpm으로 회전하는 연사기의 숫돌 지름이 200mm일 때 원주 속도는, 그죠? 별표 2개, 빨간 거 2개죠?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회전하는 기계의 원주 속도 공식은 한 가지다 했는데요. 요거는 뭐를 주의하라? 단위를 주의하라. 꼭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V는 1000분의 파이 dn입니다. 요때 D의 단위는 뭐냐면 직경의 단위는 밀리미터를 씁니다. N은 회전수니까 rpm인데요. 이때 속도의 단위는 밀리미터가 아니라 미터 퍼 미니트다. 그죠? 그래서 공식에서 1000으로 나눠놓은 이유가 밀리미터를 공식의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환산하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직경은 밀리미터 대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직경이 200mm이고요. rpm이 500입니다. 대입하면 314.16이 됩니다. 식이까지 잘 나오니까요.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42번 별표 3개. 기계에서는 기계 위험점은요. 3차 작업형까지 출제가 됩니다. 기계의 운동 형태에 따른 위험점의 분류에서 고정한 부분하고 회전하는 동작 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 기계를 생각해 보면요. 연사기죠. 숫돌은 숫돌은 빠른 속도로 회전하잖아요. 덮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 틈으로 끼인다라고 했죠. 그죠? 바로 기임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절단점은 뭐였습니까? 날이나 커터를 갖고 있는 위험 부분 자체의 위험점이었고요. 물림점은 대표적인 기계가 롤러기입니다. 그죠? 롤러는 2개의 회전체죠. 둘 다가 회전하는 사이에서, 그죠? 물림점이 존재했고요. 회전 말림점은 긴 축이 회전합니다. 이때 옷소매 같은 게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3번 별표 3개짜리죠. 그죠? 작업 시작 전 점검 반드시 다 암기해야 합니다. 컨베이어에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일단 컨베이어는요. 자, 요게 이제 롤러가 있다. 그죠? 첫 번째 기계가 돌아가서 회전하는 바퀴 풀리만 돌아간다면 일을 한다 그랬죠. 원동기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일할 수 있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면서 안전하기 위해서는요. 자, 사람의 신체가 협착되었을 때 뭐 해야 된다? 비상정지 장치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여기 올려놨는 물체가, 그죠? 이 턱에 부딪히거나 또는 이 롤러에서 반대 방향으로 역회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탈 등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는요. 회전 부분은 전부 다 덮개로 덮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덮개나 우레 이상 유무였죠. 그죠? 그래서 아닌 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해설에 있는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4번입니다. 아세틸렌 용접장치에서 아세틸렌 발생기실 설치 위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빨간 거 하나입니다. 파란색 아니라 빨간색입니다. 아세틸렌 발생기실 설치 장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그죠? 발생기실에 설치해야 합니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 왜냐? 행여나 폭발이 일어났을 때 발생기실만 폭발하도록 최상층에 놓고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는 3m를 떨어지게 되어 있죠.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고요.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할 때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그 계구부를 1.5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다른 건축물의 계구부 문하고는 1.5m 떨어져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옳은 것은 하겠습니다. 지하층 틀렸다. 그죠? 이것도 지하 틀렸고요. 최상층에 설치하고 화기하고 3m 초과하도록 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넘어가겠습니다. 기계설비 방호에서 가드의 설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드는 뭐냐면요. 위험 부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신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는 이제 뭡니까? 덮개 또는 뭐 이렇게 가드, 그죠? 망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판도 되겠죠. 그죠? 자, 충분한 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구조는 단순해야 하고요. 위험점에 대한 방호가 확실해야겠습니다.
개구부의 틈새, 간격은 임의로 조정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 롤러에 물림점이 존재하는데요. 여기 앞에 이제 가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사이에 충분히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요 개구부 간격을 조정했는데요. 작업자가 마음대로 이거 불편하니까 들어올리자 안 되죠, 그죠? 이거 안 돼야 되고요. 작업이나 여기에서 잠시만요. 요거 주의 깊게 봐야 되겠네. 맞죠, 그죠? 요거 임의로 조정이 안 돼야 되는 거 맞고요. 하지만 이게 작업할 때 방해가 된다면 쓸 수 없잖아요. 작업이나 기계 점검이나 주유 시에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거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3번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6번입니다. 빨간색 별표 2개, 실기까지 잘 나옵니다. 완전 회전식 클러치 기구가 있는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에서 확동 클러치의 봉합 계소가 4개, 분당 행정수가 200 SPM일 때 방호 장치의 최소 안전거리는 했습니다. 자, 이게 양수 조작식으로 나왔지만요. 이 클러치 개수가 나오는 건 우리가 공부할 때 양수 기동식입니다. 근데 이게 양수 기동식으로도 시험에 나오지만 조작식으로도 나오는 게 뭐냐면 양수 기동식을 양수 조작식의 한 형태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클러치 개수가 나오면 양수 기동식이구나 기억하시고요. 공식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DM은 그죠? DM 밀리미터는 1.6 곱하기 TM이었는데요. 1.6 곱하기 뭐다? 1000분의 1초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TM은 미리세컨드 1000분의 1초 단위가 됩니다. 또는요. DM은 1.6 곱하기 클러치 개소수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매분 행정수니까 SPM이죠. SPM분의 6만이다.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클러치가 4개잖아요. 그 다음에 SPM이 200이죠. 그래서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됩니다. 1.6 곱하기 4분의 1, 4개니까요. 플러스 2분의 1에 SPM 200분의 6만 하시면 360이고요. 현재 단위는 밀리미터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한 개 붙이겠습니다. 파란색 아니라 빨간색입니다. 필기에 자주 나오고요. 실기에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의 두께가 3mm일 때 분할날의 두께는 몇 mm 이상입니까? 했는데요. 분할날의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 이상. 다시 말하면 분할날은 톱보다는 약간 두껍되 치진폭보다 작을 것. 그죠? 이게 톱이 돌아가는 진폭, 요거 치진폭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보다는 작게 한다. 그죠? 그래서 얼마 이상이냐면 3 곱하기 1.1을 하면 3.3 이상이다 되어야죠.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빨간색 2개 붙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타워 크레인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순간 풍속은 있는데요. 최근 들어 타워 크레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면서 법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게 또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순간 풍속이 초당 10m, 바람이 가장 작게 불 때 안 해야 되는 건 완전 조립이 안 되어 있는 거 안 해야 돼요. 완전히 조립이 안 되었는데 바람이 불면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중지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매 초당 15m를 초과하면 운전을 중지합니다. 일하지 마라. 일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운전 작업 중지하고요. 바람이 초당 30m를 초과하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있은 다음에는요. 5궤에 있는 양중기는 미리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간 풍속이 30m를 초과할 때 5궤에 있는 주행 크레인, 달려가는 주행 크레인은 이탈 방지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순간 풍속이 35m를 초과할 때는 이미 작업도 안 하고 이탈 방지 장치 했잖아요. 바람이 더 세게 부니까 이탈만 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붕괴 방지 조치를 하라. 매달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건 초당 15m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탁상용 연삭기에서 숫돌을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파란색입니다. 자주 안 나오는 내용 시험 직전에 다시 체크하세요. 1번 숫돌 바퀴 구멍은 축 지름보다 0.1mm 정도 작은 것을 선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숫돌 바퀴 구멍이 축 지름보다 더 작으면 이게 끼우기가 곤란하잖아요. 숫돌 바퀴 구멍은 축 지름보다 0.1mm 정도 큰 것으로 선정합니다. 틀린 게 요거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전에는요. 유관이나 목재 해모입니다. 강제 철제로 쓰면 안 돼요. 그죠? 숫돌의 흠이나 균열을 점검하고요. 축의 턱에 내측 플랭지 앞지 또는 고무판 숫돌 순으로 끼운 후에 외측의 앞지나 고무판 플랭지 너트 순으로 조여주고요. 가공물 받침대는 숫돌을 중심에 맞추어서 연사기에 고정을 합니다. 50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덮개나 울을 설치해야 되는 위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덮개를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 거다. 그죠? 1번의 연삭기, 평삭기, 테이블이나 형삭기, 램 등의 행정 끝. 행정의 끝은 움직이잖아요. 기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덮개로 딱 덮어놔야지 또는 울을 설치해야 작업자하고 부딪히지 않겠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연삭기나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 끝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반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해요. 선반에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선반 깎아내는데요. 재료가 이렇게 돌출되어서 돌아가니까 또 근로자 말려든다. 그죠? 여기도 역시나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도 덮개나 울을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띠톱 기계의 위험한 톱날. 톱날에도 작업자가 접촉한다면 다치겠죠. 이것도 덮어야죠. 덮개나 울입니다. 그죠? 근데 보일러 번호 연소실은 해당되지 않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여운반기계, 대표적으로 지게차를 기억하라 그랬죠. 화물을 적재할 때 준수할 사항입니다. 자, 빨간 관계 붙일게요. 실기까지도 잘 나옵니다. 자, 화물을 적재할 때 첫 번째는 골고루 실어라 그랬죠. 그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한다. 좋고요. 두 번째, 너무 많이 X다라고 했죠. 그죠? 자,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 보면 최대 적재량의 10%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 이건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너무 높이도 안 된다 그랬죠.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해야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다 실었다면 로프로 묶어서 화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그죠? 붕괴 낙하 방지를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조치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 중에서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식의 조작부 위치는 했는데요. 자, 별표 빨간 거 2개,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복부 조작, 무릎 조작식은 0.6mm, 0.6m 이하다도 있고요. 0.4는 초과하고 0.6 이하다도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마다 이게 표현이 다른데요. 어쨌거나 2개 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부 조작식은 배의 위치다. 그죠? 0.8에서 1.1이었죠. 그래서 현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설에 있는 그죠? 예, 롤러기 급정지 장치. 롤러기만 급정지죠. 나머지 전부 다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손 조작식, 복부 조작, 무릎 조작이 있고요. 위치는 3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3번. 양수 조작식은 버튼을 2개 설치해서 두 손으로 버튼을 누를 때만 슬라이드가 작동하는 구조였고요. 2개의 누름 버튼 간 거리를 300mm, 30cm 이상 띄우잖아요. 이유는 한 손으로 이렇게 조작하지 말라는 거죠. 이 한 손으로 버튼 2개를 조작하면 놀고 있는 손이 들어가서 사고를 낸다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이 거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죠? 자, 요거 300은 뭐냐면 누름 버튼 상호 간의 내측 거리죠. 안에서 안까지 거리가 300mm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내측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다음 중 프레스에 사용되는 광전자식이죠. 또는 가뭉식 방호장치의 일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방호장치의 감지 기능은 규정한 검출 영역 전체에 걸쳐서 감지가 유효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슬라이드 하강 중에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는 정전이 있거나 방호장치 이상이 생겼거든요. 1회 동작하고 정지한다. 1회 동작하는 동안 사고 나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시 정지를 해야겠죠. 슬라이드 하강 중에 정전이나 방호장치 이상 시에는 정지가 가능한 구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건 바로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내용을 보면 정상 표시 램프는 녹색, 녹색은 정상이잖아요. 위험일 때는 붉은색으로 하고요.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방호장치 정상 작동 중에 감지가 이루어지거나 공급 전원이 중단될 때 적어도 2개 이상의 독립된 출력 신호 개폐 장치가 꺼진 상태로 되어야 한다. 틀린 건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파란색입니다. 자주 출제가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보일러수에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보일러수의 비등, 끓어 넘치는 거죠. 수면 위에 거품을 형성합니다. 그죠? 자, 이 거품이 폼이죠. 그래서 거품이 생겨서 수위가 불안정, 수위를 정확하게 볼 수 없게 하는 게 바로 2번의 포밍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연삭기 사용상 안전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연삭기의 방호 장치는 덮개다. 그죠? 지름이 5cm 이상 되는 연삭기부터 덮개를 설치하고요. 숫도를 교체하고는 1분 아니죠? 3분입니다. 작업하기 전에 작업 전 몇 분이었습니까? 작업 전에 1분이죠. 그죠? 시운전한다 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숫돌의 최고 사용 회전 속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숫돌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측면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2번이고 요건 빨간색 별표 한 개 붙이겠습니다. 자주 나오고요. 실기까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57번 하겠습니다. 다음 중 드릴 작업 시에 가장 안전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장갑을 낀다. 안 되죠. 그죠? 이렇게 공작기계 작업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작업 중에 브러쉬로 칩을 털어낸다. 안 되죠. 운전을 정지하고 해야 되고요. 가공할 구멍 지름이 클 경우는 작은 구멍을 먼저 뚫고 그 위에 큰 구멍을 뚫는다. 이건 좋아요. 그죠? 드릴을 먼저 회전시킨 상태에서 공작물 고정하면 안 되죠. 그죠? 고정 후에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정을 할 때는 회전을 중지, 기계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공작물 고정하고요. 고정이 끝나고 회전을 해야죠. 그죠? 답은 3번이 틀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58번. 요거는 빨간색 별표를 한 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까지도 간혹 나옵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고속회전체는 있습니다. 자, 빠르게 회전하는 고속회전체는요, 비파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기준은 속도가 초당 120m 이상, 120m/s를 넘을 때고요. 그 다음에 중량은 1톤을 초과할 때다. 그죠? 그래서 회전축의 중량이 1톤 초과, 속도가 120m/s 이상일 때 답은 바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9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게차의 안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일단 지게차에서요. 운전자 머리 위에 있는 덮개죠. 운전자를 보호하는 헤드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불, 뒤에 불, 전조등, 후미등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백레스트는 뭐냐면 짐 뒤에 짐바지 틀이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등판 역할을 해주는 짐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틀이었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는 안전벨트 착용해야죠. 근데 공과방지 장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양중기에 필요했다. 그죠? 이것도 빨간색 별표, 요거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기계의 방호 장치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60번입니다. 다음 중 접근 반응형 방호 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자, 접근했을 때 반응하는 건 광전자식입니다. 그죠? 센서가 반응을 해서 슬라이드의 운전을 정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답은 4번의 광전자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 넘어가는데요. 기계, 전기 및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조합 옥내 직류 전기 설비를 전로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와 이상 전압 및 대지 전압의 억제를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나 직류 이선식으로 시설할 때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결국 묻고 있는 건 접지를 생략해도 되는 경우다. 그죠? 접지 검출기를 설치하고 특정 구역 내의 산업용 기계 기구에만 공급하는 경우 사용 전압이
110V 이상인 경우 해놨는데요. 사용 전압이 직류는 300V, 교류는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어떠한 장소, 건조한 곳에서 시설할 때만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현재는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니까 요거 해당이 되겠죠. 그죠? 사용 전압이 300V, 대지 전압은 150 이하. 그래서 요거는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요, 요거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잘 안 나왔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62번. 감전에 의한 전격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감전에 의한 전격은 전기 충격이죠. 제일 큰 건 흘러간 통전 전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시간 흘러갈수록 통전 시간이고요. 통전 경로, 심장 부위로 흐를수록 위험하죠. 전원의 종류인데요. 직류보다 교류가 더 위험하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아닌 건 통전 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63번입니다. 별표 3개. 그죠?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폭발 위험 장소를 분류할 때요. 가스 폭발 위험 장소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가스 폭발은 0, 1, 2조. 분진 폭발은 20, 21, 22다. 그죠? 3종 장소 아니죠. 반드시 해설을 보시고요.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4번입니다. 다음 중 정전기 재의 방지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정전기는 정지되어 있는 전기죠. 쌓여서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흘려보내자라고 했죠. 그래서 절연도가 높은 건 절대로 안 되죠. 잘 흘러가는 그죠? 도전성이 높은 도전성 재료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 대전하기 쉬운 금속은 접지를 해서 땅으로 정전기를 흘려보냅니다. 작업장 내의 온도를 낮게 해서 방전을 촉진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의 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주위의 습도를 높여야죠. 그래서 습기를 통해서 그죠? 전기가 흘러가도록 물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맞게 된 건 2번이다. 그죠? 요거는 빨간색 별표 한 개 하겠습니다. 간혹 실기에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정전기 재해 예방 대책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6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로의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전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과전류 차단 장치를 설치합니다. 1번, 과전류 차단 장치로는 차단기가 있고요. 또는 퓨즈, 보호 계전기 등이 있다. 좋죠, 그죠? 차단기 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해야 된다. 맞죠, 그죠? 충분한 차단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과전류 차단 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에 병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의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한다 했는데요. 접지선에 연결을 해버리면 땅으로 흘러가는 과전류는 땅으로 흘러가야 안전하잖아요. 근데 접지선에다가 설치하면 땅으로 흘러가는 과전류마저 차단을 시키니까 접지의 효과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건 위험한 거죠. 그죠? 과전류 차단 장치는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그죠? 틀린 게 3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체의 저항이 500옴이고요. 440V 회로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때 다음 중에 적당한 누전 차단기는 했는데요. 요거는 계산을 안 하시더라도 빨간색 별표 붙일게요. 2개 붙이겠습니다. 자, 인체의 감전을 방지하는 누전 차단기는 감도 전류는 30mA, 30mA 이하라야 됩니다. 그리고 작동하는 시간은 0.03초, 3이 붙었다. 그죠? 이내입니다. 요게 감전 방지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전격 전부하 전류가 50A 이상 되는 요거는 전기 기계기구의 누전을 방지하는 목적이거든요. 요거는 전격 감도 전류는 200mA 이하고 작동 시간은 0.1초 이내입니다. 현재는 인체의 누전을 방지한다라고 했으니까 인체의 누전을 방지하는 건 30mA 이하에서 0.03초 이내에 작동을 해야 된다. 그죠? 답은 2번이고요. 시기까지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7번. 다음 중 통정 경로별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은 했는데요. 자, 요거는 빨간색 별표 한 개 붙일게요. 간혹 실기에도 출제가 됐는데요. 자, 암기법 보고 외워볼게요. 외울 때 왼가, 오가,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왼발, 손발, 오발, 그죠? 왼손하고요. 한 발 또는 양발 또는 예, 그죠? 손하고 양손 양발이고요. 오른손하고 한 발 또는 양발입니다. 그 다음에 왼등, 왼손에서 등이고요. 손자리, 한 손이나 양손에서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손, 왼손에서 오른손, 오등, 오른손에서 등입니다. 그죠? 이렇게 외우시고요. 5, 3, 땡땡, 8, 7, 7, 4, 3 이렇게 시기에는 요거까지 묻는 게 간혹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요. 찾아봐 주시면 되겠죠. 그죠? 통점 위험도가 제일 높은 건 왼가, 오가. 왼쪽 가슴 제일 높다. 그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8번. 정전기 발생 종류가 아닌 것은 빨간색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간혹 실기까지 나옵니다. 정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은요. 일단은 마찰에 의한 마찰 대전이죠. 이제 파이프 안을 흘러가는 유체, 액체가 파이프 안을 흘러갈 때 유동대전, 밀착되어 있던 셔츠 같은 게 떨어질 때, 그죠? 박리대전, 두 물질이 급속하게 충돌할 때 충돌대전, 그리고 단면적이 작은 분출구를 통과할 때는 분출대전, 물질이 파괴될 때는 파괴대전까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중에 아닌 건 바로 방전은 아니죠. 그죠? 자, 69번입니다. 다음 중 방폭구조 종류와 기호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별표 3개입니다. 시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안전증 방폭구조는 E조, 몰드 방폭구조는 M이죠. 그죠? 충전 방폭구조는 Q가 맞고요. 압력 방폭구조가 P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현재 1번인데요. 하지만 해설에 있는 방폭구조의 종류는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7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 설비에서 일반적인 제2종 접지공사 접지저항. 그죠? 자, 이것도 별표 3개 붙일게요. 전기에서는 실기까지 접지 부분이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몇 오미합니까? 라고 했는데요. 제1종 접지는 15미합니다. 제2종 접지는 1선 지락 전류분의 155 이하다. 그죠? 자, 제3종은 105미야. 제4종, 특별 제3종 15옴. 그래서 큰 전기가 흐르는 1종하고 특별 제3종이 15옴이고요. 제3종은 100이고 제2종은 특이하게 계산한다 그랬죠. 땅으로 흐르는 지락 전류분에 접지를 하는 기준 150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현재 정답은 3번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예, 이거 3번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해설 전부 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1번. 다음 중 분진 폭발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물질은 했습니다. 소맥분. 이렇게 그죠? 우리가 밀가루 같은 소맥분요. 분진 폭발을 일으킵니다. 곡물가루잖아요. 마그네슘. 요거는 분진이 폭발하기 때문에 분진을 누출 안 되게 하고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소분해서 포장해야 됩니다. 질석. 그죠? 근데 분진 폭발 일으키지 않는 게 생석회나 시멘트나 대리석, 질석, 탄산칼슘 같은 겁니다. 석탄은 분진 폭발합니다. 그죠? 여기서 답은 3번이고요. 파란색입니다.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2번.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당, 가열 작업을 할 때 가스 등의 누출이나 방출로 인한 폭발 화재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1번에 가스 등의 호수와 치가는 손상, 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 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게 하라. 당연하죠. 가스가 누출되면은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2번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그지 않는 거 아니죠. 사용하지 않을 땐 잠궈야지 가스 누출이 없죠. 이거 틀렸죠. 그죠? 용단 작업을 할 때 치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조절 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는 거 좋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산소가 많이 나오면 불이 크게 붙으니까 화상이 일어납니다. 가스 등의 취관, 호스의 상호 접촉 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인기구를 사용하여 가스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계압 폭발을 방지하죠.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3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섭씨 몇 도시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는 특수화학설비입니까? 했는데요. 빨간 거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시기 대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특수화학설비는 온도는 350도 이상입니다. 게이지 압력은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다음과 같은 설비다라고 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세 번째는 위험 물질의 분해 온도나 발화점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반응, 폭주 등 위험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등이 해당되었다.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4, 그래서 요 위에, 온도는 좀 전에 나왔죠. 350도, 게이지 압력은 980kPa 이상이고요. 가열로 가열기가 해당되고요. 74번 넘어갑니다. 점화원 없이 발화해요. 요걸 뭐라고 합니까? 예, 우리가 자연 발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점화원 없이 발화를 일으키는 최저 온도, 요게 착화점 또는 발화점이 됩니다. 인화점은 뭐냐면 점화원과 접촉해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는 인화점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답은 현재 착화점 1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배관용 부품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도가 다른 것은 했습니다. 자, 엘보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T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크로스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 뭡니까? 흘러가는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흘러가게. 그죠? 관로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밸브는 열고 닫고 하죠. 차단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닌 건 바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필기에 잘 나오니까요.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6번. 그죠? 중요하죠? 에틸에테르, 네, 넘어가 버렸네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 우리가 화학에서 실기로 넘어가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요 76번 같은 문제가 잘 나오죠. 그죠? 에틸에테르인데요. 폭발한 값이 1.9고요. 에틸알코올은 4.3. 요게 4대1 부피비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혼합된 증기의 폭발 한계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고요. 에틸에테르는 공기 중에 80%고 에틸알코올이 20%다라고 했습니다. 자, L분의 해서요. L분의 100은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간다. 그죠? 밑에 건 뭐냐면 각각 단독가스의 하한계나 상한계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위에 V1, V2는 뭐냐면 현재 공기 중에 차지하는 부피가 되고요. 요거는 혼합된 가스의 하한계나 상한계였고요. 무조건 100이 아니라 V1 플러스 V2를 했는 값을 100의 자리에 넣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요. 하한계 1.9분의 공기 중의 부피 80%입니다. 두 번째 물질은 하한계 4.3일 때 공기 중 부피가 20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4대 1이다라고 나왔습니다. 4대 1은 다시 말하면 80대 20이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80 더하기 20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1분의 그죠? 5잖아요. 4하고 1을 더하면 5는 하시고요. 1.9분의 1.9인 게 4만큼 차지해요. 그죠? 플러스 4.3분의 4.3인 건 1만큼 차지합니다. 요 두 개 더한 걸 여기다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도 계산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실기에서는 가급적 이렇게 공기 중에 차지하는 퍼센트로 계산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죠? 답은 2.14 볼륨 퍼센트가 나오겠습니다. 요거는 별표 2개, 빨간 거 2개,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급성, 독성 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자, 요거는 별표 3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 물질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암기하는 거 보고 한번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성,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급성, 독성 물질이다. 그죠? 독성 물질은요. 네. 첫 번째 G에 대한
경구 투입이죠. 약을 입으로 먹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킨다. 요거를 LD, 그죠? L은 사망할 때, 레스럴 할 때 L이고요. D는 복용하는 약의 양입니다. 50은 실험 동물의 50%다라고 했고요. 경구 투입이고 G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기에서 이렇게 쫙 풀어 적으셔도 되고요. 또는 요거를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LDO식 경구 G는 300mg/kg, 다시 말하면 300mg/kg은 G 몸무게 1kg당 300mg 이하로 먹였는데 50%나 죽었다. 독성이다. 그죠? 그래. 작게 먹일수록 독하잖아요.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 흡수 실험. 경피 토끼나 쥐고요. 역시나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킵니다. 그래서 LD50이다. 그죠? 이렇게 경피, 피부에 바르는 거는 kg당 1000mg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 실험. 쥐 4시간 흡입이고요.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이번에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농도죠. 그래서 컨센트레이션에서 LC50이 됩니다. 그죠? 요거는 가스일 때는 얼마였습니까? 2500ppm. 그 다음에 증기는 10mg/L 이하인 거. 분진이나 미스트는 1mg/L 이하인 겁니다. 그죠? 요 기준은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까 76번에서 77번 틀린 거 찾아보시면 바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8번 연소의 3요소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일단 불이 붙기 위해서 첫 번째 가연물이 필요합니다. 그죠? 현재는 메탄이 가연성 가스죠. 그래서 이게 가연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나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죠? 현재 공기고요. 그 다음에는 점화원이 필요한데요. 현재는 정전기 불꽃, 정전기 방전이죠. 필요 없는 건 4번. 이산화탄소는 CO2 소화기, 불을 끄는 그죠? 소화 용도로 사용됩니다. 79번. 다음 물질이 물과 반응하였을 때 가스가 발생하는데요. 위험도 값이 가장 큰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했습니다. 자, 탄화칼슘은 물하고 반응해서 아세틸렌을 만듭니다. 아세틸렌이 우리가 폭발 3등급 가장 위험도가 큰 가스잖아요. 그래서 요거 답은 3번이 되는데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0번은 별표 3개,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 중 화재의 분류에서 전기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A급 화재는 일반 화재죠. 일반 가연물 화재, 그래서 백색입니다. B급은 유류죠. 황색이고요. C급은 전기입니다. 청색이고요. D급은 금속 화재인데요. 표시 없음 또는 무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 화재는 C급,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과목 건설안전기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81번 문제입니다. 자맘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 작업을 할 때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측정하자. 좋죠, 그죠? 근로자가 자, 이렇게 자맘이나 우물통, 그죠? 이렇게 길쭉하게요. 뛰어내리고 오르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오르내리는 설비를 설치하는 거 좋습니다. 굴착하는 깊이가 전체 20m가 넘을 때죠. 그죠? 외부에 반드시 아내하고 연락이 되는 감신을 배치해야 되고요. 연락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합니다.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할 때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를 갖춰야 되고요. 자맘 또는 우물통에 급격한 침하는 요거를 이렇게 눕혔을 때라 그랬죠. 흙을 파서 자꾸 위에 이렇게 쌓으니까 침하가 됩니다. 아무리 천정이 축 침하가 되어도 높이는 1.8m. 키 큰 사람이 서 있을 정도 유지하라 그랬죠. 그죠? 천정이나 보까지 높이는 2m가 아니라 1.8m 이내 아니죠. 이상으로 확보해야죠. 그죠? 그래야 사람이 서서 일할 공간이 나옵니다.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빨간색 별표 한 개 붙일게요. 간혹 실기에도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2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별표 2개입니다. 중요한 내용 실기까지도 잘 나옵니다. 굴착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요. 사전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거. 굴착 작업 땅 파기 전에
조사할 내용 그랬죠. 그죠? 일단은 땅부터 조사하자 그랬죠. 그죠? 그래야지 삽으로 팔지 기계가 팔지 결정합니다.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 그 다음에는 땅 속을 보자 그랬죠. 땅 속에 뭔가 있는데 파버리면 안 되죠. 그죠? 이게 뭐냐면 매설물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면 되는데요. 붕괴가 제일 위험하니까 붕괴 우려가 있나 없나 보자 그랬죠. 그죠? 균열, 함수나 용수, 동결의 상태고요. 땅을 흘러가는 지하 수위 상태까지였죠. 그죠? 굴착기 이상 유무가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83번을 보겠습니다. 흙의 영경도, 그죠? 방고체 상태와 소성 상태의 한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빨간색 아니라 파란색입니다. 자주 출제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방고체하고 소성 상태의 한계를 소성 한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찰흙을 가지고요.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소성, 모양을 변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소성 한계라고 한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4번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빨간색 별표 하나 붙일게요.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치마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화물을 적재하자. 당연히 맞죠. 그죠? 화물의 압력 정도와 관계없이 건물의 벽이나 칸막이 등을 이용하여 기대어 적재하자. 안 되죠. 칸막이나 벽에 기대면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하중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적재하고요.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않는 게 좋다.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5번입니다. 발파공사 암질 변화 구간 및 이상 암질 출현 시에 적용하는 암질 판별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암질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그죠? RQD, RMR, 탄성파 속도, 요거 좋죠. 하중계는 뭐냐면 하중을 측정하는 장비죠. 판별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6번입니다. 별표 3개 붙이겠습니다. 작업형까지도 잘 출제가 됩니다. 철골 작업을 중지하는 풍속이죠. 그죠? 자, 법에는 10분간의 평균 풍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험에는 그냥 풍속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풍속은 초당 10m 이상, 10m/s 이상이다. 그죠? 강우량 B는요.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누는 부피가 있잖아요. 시간당 1c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맞게 된 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얼마 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여야 합니까? 그죠? 실기까지도 중요합니다. 자, 안전난간은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앞으로 쓰러질 때 충격이 가장 충격이 크다고 하거든요. 자신 몸무게 50% 가까이 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무게 한 70kg를 기준으로 절반 정도 실렸다 생각하면은 100kg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난간은 100kg 이상 하중에 견뎌야 합니다. 88번 별표 2개, 시기까지 잘 나옵니다. 달 기계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는 경우에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강선은 얼마입니까? 달비계는요, 작업 발판을 이렇게 와이로프에 매달아서 사람이 여기 올라타고 청소 같은 거, 고층 건물 청소하거든요. 와이로프는 사람 기준이 되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달기 와이로프나 강선은 10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체인이나 훅이라면 5 이상이고요. 매다는 상하부가 강제는 2.5, 목재는 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현재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주 나오니까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집안의 종류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요거 보고 해설을 보고 기억하도록 할게요. 보통 흙인데요. 습지가 있고 건지가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1대 0.5, 1대 1, 1대 1.5. 조금 안 맞네요. 그죠? 이거는 높이하고 똑같은 1대 0.5는 0.5분의 1입니다. 밑변분의 높이. 밑변이 0.5일 때 1이고요. 1대 1이고요. 요거는 1.51입니다. 1대 1.5니까요.
1.5분의 1, 밑변이 1.5일 때 높이가 1. 어떤 게 안정적이냐면 뒤에 숫자가 클수록 흙을 안정적으로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기가 있는 습지는 흙이 불안하죠. 안정적으로 쌓자. 숫자 커야 된다. 그죠? 1대 1에서 1대 1.5입니다. 건지는 흙에 물이 없으니까 좀 안정적이죠. 조금 높이 쌓자. 1대 0.5에서 1대 1이고요. 안반 중에서 바람에도 깨지는 풍암은 숫자 제일 큽니다. 1대 0.8, 연암이 1대 0.5, 경암은 요 두 개. 그죠? 더해서 요게 된다 보시고요. 경암이 1대 0.3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중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맞게 된, 옳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연암이 얼마였습니까? 네. 1대 0.5가 맞겠죠. 틀린 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9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가 30억, 직접 노무비가 50억 원인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상 안전관리비로 오른 것은 했고요. 일반 건설공사 가비고 계산 기준은 1.97%다라고 했습니다. 자, 대상액이 아예 작거나 큰 공사 그랬죠. 5억 원 미만이거나 50억 원 이상일 때는 대상액은 재료비에다가 직접 노무비를 더한 거고요. 곱하기 비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간이다. 그죠? 자,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요 중간인데요. 요때는 대상액 자체가 별로 안 큰데 공정은 이것저것 들어오다 보니까 안전관리비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액 곱하기 비율 했는데다가 플러스 기초액을 더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대상액을 보면 재료비가 30억이고 직접 노무비가 50억이니까 더하면 얼마예요? 80억이죠. 50억 원 이상이 해당되니까요. 안전관리비는 대상액 곱하기 비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액 80억 원 곱하기 비율이 1.97이니까요. 0.0197 해주시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별표 2개 붙여놓도록 할게요. 실기까지. 두 개까지 말고요. 별표 한 개만 붙일까요? 예, 실기에도 간혹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1번. 사질토 집안에서 보일링 현상에 의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의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별표 빨간 거 붙이겠습니다. 보일링 현상은 뭐였냐면 끓어오른다 그랬죠. 끓어오르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잘 스며드는 사질 집안에서 뭐 때문에요? 집안에 흘러가는 유동하는 지하수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흙막이 붕괴가 일어나요. 그죠? 근데 붕괴가 되었는데요. 물하고 모래가 함께 솟아오른다 그래서 액상화 현상이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위치를 밑으로 올라가게 저하시키고요. 지하수 흐름을 변경시키고 근입벽, 흙막이 벽을 땅속에 깊게 묻고 이것도 안 될 땐 작업을 중지하라 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흙막이 말뚝에 밑둥 넣기를 깊게 하고요. 집안을 불투수로 개량해서 물이 안 스며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흙막이 벽 주기의 배수 시설을 통해 수도차를 적게 하는 것도 좋다. 그죠? 근데 투수층에 만든 피트를 제거해서는 안 되죠. 피트나 배수 안거를 설치해서 물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되겠습니다. 92번.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 서류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건설공사에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첨부 서류는 공사 개요하고 안전보건 관리 계획인데요. 여기는 공사 개요서, 현장의 주변 현황과 주변과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들어가고요. 건설물 사용 기계 설비 등의 배치 도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체 공정표고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하는 계획, 안전관리 조직도, 위험이 발생했을 때 연락이나 대피 방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건 보호장비 폐기 계획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3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수치는 빨간 거 별표 붙일게요. 실기까지도 간혹 나옵니다.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의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는 폭을 괄호 이상의 발판을 설치한다 했는데요. 원래 높이가 2m 이상일 때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슬레이트 같은 썬라이트 같은 가벼운 재료일 때는 얼마였습니까? 30cm. 그죠? 지금 현재 비계를
연결하거나 해체하고 있다. 그죠? 요때는 발판 폭이 20cm 이상 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얼마다? 30이다. 기억하시고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4번. 다음 중 쇼벨계 굴착기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파워쇼벨, 클램쉘, 스크레이퍼. 요거는 전부 다 땅을 파는 스크레이퍼 아니죠. 그죠? 드래그 라인까지가 땅을 파는 굴착 기계입니다. 스크레이퍼는요. 불도저하고 비슷한 트랙터계 기계에 속합니다.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5번에 토사 붕괴의 내적 요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흙이 붕괴되는 내적인 것은 흙 자체의 강도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죠. 토석의 강도 저하, 성토, 쌓는 사면의 토질 구성 이상, 절톱, 깎아내는 사면의 토질 구성 이상. 요거는 흙 자체의 강도가 낮은 내적인 겁니다. 근데 사면 본면의 경사가 증가한 건 외적 요인이다. 그죠? 답은 1번입니다. 창고에 있는 토석 붕괴의 외적 요인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6번. 다음은 비계 발판용 목재 재료의 강도상의 결점에 대한 조사 기준인데요.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발판의 폭과 동일한 길이 내에 있는 결점 지수의 총합이 발판 폭의 4분의 1을 총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발판에서 결점이 있다는 거는 부실한 거죠. 전체 총합이 폭의 4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처음 출제되었는데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7번.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작업장에서 투하 설비. 쓰레기를 자꾸만 밖으로 던져서 낙하사고가 일어나서 쓰레기를 버리는 투하 설비를 설치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했습니다. 사업주는 한 층의 높이를 3m로 보고요. 2층부터는 투하 설비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3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할 때는 투하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빨간색 별표 한 개 붙이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98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용접 작업자의 정격은 전기 충격이죠. 그래서 감전 방지네요.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보호구와 복장을 구비하고 기름기가 묻었거나 젖은 것은 착용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작업 중지의 경우에는 스위치를 떼어서 전기를 차단하는 게 좋고요. 계로 전압이 높은 계로 전압은 뭐냐면 무부하 전압입니다. 용접하지 않을 때 전압이 높다는 건 그만큼 작업 안 하고 있는 작업자가 여기에 감전될 우려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죠. 계로 전압이 낮은 교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좁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9번. 층고가 높은 슬래브, 거푸집, 하부에 적용하는 무지주 공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무지주 공법은 뭔가 하면요. 받침 기둥 없이 보에 수평 지지보를 걸어서 거푸집을 지지하는 건데요. 기둥이 없는 공법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호빔이 있고요. 철근 일체형 데크 플레이트, 패코빔이다. 그죠? 아닌 건 4번이 되는데요. 이것도 자주 안 나와서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10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도심지에서 주변에 주요 시설물이 있을 때 이렇게 도심지에 주변에 시설물이 있을 때요. 치마와 변이를 적게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흙막이 공법은 있는데요. 지하 연속벽이죠. 요거는 지하 땅속을 계속해서 파고들면서 연속적으로 벽을 만들어서 요걸로 흙의 붕괴를 막는 흙막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소음 진동이 적고요. 기존에 다른 건물이 있을 때도 땅속을 파고들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죠? 답은 3번인데요. 이것도 파란색 별표하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요. 2018년 1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반드시 파란색 별표하고 빨간색 별표가 많은 내용 구분하셔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